대통령의 공백구역 그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육아맘 특집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의 확대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밤에 아프면 부모님들 입장에선 정말 마음이 아프죠. 밤에는 일단 병원들이 문을 다 닫았고요. 응급실이 열린 곳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알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말도 못하니까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또는 어떻게 해줘야 낫는지를 부모가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 달빛 어린이 병원인데요. 그러다 응급실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진료한답시고 보는데 가끔 애기 핏줄을 못 찾아서 주사바늘을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할 때 보면 부모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었다면 또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병원 중에 소아과가 있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훨씬 더 안심이 되겠죠. 이런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금 시행되고 있긴 하는데요. 서울특별시에 단 3군데밖에 없습니다. 수도 1000만 인구에 단 3군데. 너무나도 적죠. 부산광역시도 3군데. 근데 심지어 강원도와 세종시, 광주광역시는 단 1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밤에 아파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의 확충과 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턱대고 시행하면요, 소아과 전문의들만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아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소아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아과 전문의도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고 누군가에게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병원을 하거나 새벽까지 진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소아과 전문의는 한 의사 1명당 간호사 2명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의 확충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누구도 밤에 근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기존에 있는 응급실이 있는 대형 병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게 하거나 최소한의 응급처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 비용을 국가가 담당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지정해서 많은 육아맘들이나 부모에게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알려준다면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은 충분히 확대되고 확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굳이 건물을 신설하거나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간다면 충분히 시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경증 환자, 즉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얼마든지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들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런 중증 환자들도 역시나 응급실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국가가 그 응급실을 확대해주고 비용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고 소아과 전문의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정책 3편을 연달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과연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 제 여자친구와 제 아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해서 육아정책을 힘입어서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의 인생이 또는 그 여성의 경력이 잠시 멈춰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아휴직을 잘해주더라도 아무리 아이를 키우기 쉽더라도 그 여성의 인생 전체에 멈춤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갑자기 한 아이를 두고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과정, 이런 것 자체가 인간적인 소외감과 그리고 경제적 소멸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해 고립감까지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회사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김지영 씨에게는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었다. 주어진 일을 해내고 진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고 내 수입으로 내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이 보람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김지영 씨가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다. 육아정책도 좋은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본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 어쩌면 이게 육아정책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한 자존을 지켜주는 것. 대통령의 공백구역 오창석이었습니다.